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쭉 체크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와 그리고 상품 선물 가격, 금리 이런 것들을 쭉 봐도 더할 나위가 없었다라는 표현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가 랠리를 바로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좀 쉬어가더니 오늘은 또 마이크론의 어떤 반도체 훈풍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또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들 얼마나 좋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0.6%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나스닥은 0.58%, S&P 500 지수 0.4%. 어떤 쪽이 쏠림이 나타났거나 어떤 쪽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3대 지수 동반 상승세, 고른 상승세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강세 이어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시나 14.7%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이미 이 정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장 초반만 해도 18%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0달러, 절대 주가 기준으로 110달러를 넘어갔었는데 상승폭을 조금만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반영도 있었고요.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제동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혼자 했던 게 아니라는 것에서 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 찾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핀더더,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13.5% 중국 이번엔 확실히 좀 다른 걸까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에브리띵 랠리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참 진짜 순식간이네요. 8월과 9월 초반에 그 안 좋았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악몽 같았는데 어느덧 9월 말 10월 들어오니까 뭔가 연말에 조금 더 기대해볼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낸 배경들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 지표부터 조금 재미없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굿뉴스가 좋은 뉴스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경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21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22만 4천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해서 9.9% 급증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이거 너무 오버했던 게 아니야? 라는 기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외에 2분기 GDP 성장률도 확정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의 성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 전망치, 3분기 전망치도 여전히 3% 근처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한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줬죠. 어찌됐든 경제지표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지표들이 3개가 연달아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까요? 중국의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바주카포를 발사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FXI라고 하는 중국의 라지캡 ETF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이게 $30 선을 위쪽으로 돌파하면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추가 급등하면서 어제 잠깐 좀 쉬었었죠. 그런데도 이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33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진짜 이번엔 다르다고 봐야 되나라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 근데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몇 년째인데 그게 이번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작지 않게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는 이유, 중국이 이제 다음 주부터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핵심이 있어요.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 부분들을 확실히 좀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절 연휴가 지나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러니까 통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의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절 연휴 지나가고 더 큰 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상품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3.5% 급등했습니다. 구리 가격 관련 기업들, 뭐 LS, 풍산,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최근에 트레이딩용으로 많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추가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중국 경기 이번만큼은 다르다라는 기대감에 뒷받침을 해주는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중국 얘기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구리 가격이 보여서 제가 다른 그 어떤 상품 가격들, 지표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 0.4% 추가 상승했습니다. 3.8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이 빅컷을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다음 달에도 또 50bp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건 급격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지금은 좋은 뉴스,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금리를 밀어 올리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컷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좀 과도했구나라는 시선이 오르는 거라서 이거 뭐 나쁜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가 오르는데 의외로 또 떨어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만큼 강력하게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달러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는 게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자산이 조금 완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그리고 원화로 거래하는 국내 시장에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괜찮고 미국의 달러와의 강세 압력은 잦아들고 이것도 증시에 크게 나쁠 게 없었던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계속해서 추가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금값입니다. 요게 사실은 살짝 좀 걸리죠.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 요건 또 최근에 또 가파르게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 미리 사두신 분들은 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상 최고가 행진 랠리를 달리다 보니까 금이 안전자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자산의 가장 대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시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반대로 반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금값과 같이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가 만들어내는 달러가 자기가 약간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상품 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에브리싱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브리싱 랠리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아쉬운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요게 하나가 좀 걸립니다.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3% 급락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시장에 뭐 나쁜 재료는 아니기는 한데 아니 중국이 경기 부양해서 구리 가격 올라간다는데 유가는 왜 떨어지나요? 사우디에서 증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한다? 굉장히 큰 모험수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급격한 인하를 하고 경기가 반등하면 유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우디가 증산을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면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면 P와 Q가 같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급등세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핀비즈 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도체와 IT 이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 섹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제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반면에 유가 관련주들이 좀 빠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유가 빠지고 경기 살아난다? 그러면 1등은 항공주거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분기 매출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급등했던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챙겨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왔고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차트 같이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9달러 위쪽에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2달러, 113달러까지 가다가 109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다행히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20달러 그 위쪽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죠.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에서는 9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목표가가 180달러까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180달러를 수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보여줬는데요. 호실적이 나오면서 EPS가 상향 조정됐고 그리고 주가의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 180달러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파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전력 투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스에서는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것도 있었어서 HBM은 좋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혹시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우려되는 시선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하나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뉴스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두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3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뭐 계속해서 AI 경쟁을 이어가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이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종목들이 또 처져 있다가 뉴스를 발표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기업도 메타,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뉴스는 아무래도 AI 여전히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AI 캐펙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 하나만 넘어가 볼게요. 조금 아쉽지만 코스트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중에서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넘었는데 매출액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코스트코 그동안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시간외에서 1% 빠지는 거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어찌됐든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구간에서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어필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